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다들 초면이시죠? 혹시 저를 본 적 있으세요? 처음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그, 오늘 선생님들이랑 2016년 대비 음악 임용 시험에 대한 전략이나 이제 동향, 그러니까 시험을 어떻게 준비를 1년 계획을 잡아서 할 것인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 시험이 좀 되게 복잡하잖아요.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매년 그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연도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설명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건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하나요? 어떻게 하면 빨리 합격을 하나요? 뭐 이제 이거죠. 그래서 저도 계속 그거를 생각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이제 항상 1년 스케줄을 초수가 처음 시작해서 딱 끝에 가서 이 시험 볼 수 있는 좀 충분히 시험 볼 수 있는 궤도까지 올라가는 그 스케줄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일단 시험을 어떤 걸 보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이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혹시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 네,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 상담 신청하신 분, 오늘 상담 신청하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일단 스케줄 그 대략 리플을 달아드렸는데 조금씩 조정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또 궁금한 것들도 얘기를 하시겠지만 혹시 그러니까 거의 여기서 다 얘기를 해요. 근데 그래도 이제 다 얘기를 궁금한 것들이 이제 해소가 다 돼도 이제 저랑 만나고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 일단은 한꺼번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약간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한데 이거를 어떻게 계획을 조금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제너럴하게 짜면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좀 조정이 필요할까요? 이제 이런 것들 어떻게 실기를 해야 되고 이게 실기 선생님한테 이제 대략적인 가이드는 받으셨죠. 준비 뭘 해야 되는지 시험 보는 그것들은 이제 있으실 거고 이론 시험이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80점이 만점이에요. 80점이 전공이고요. 그다음에 20점이 교육학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학교에 대학원에 합격 설명회를 갔어요. 이제 그 선생님 학교에 계신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그때 가서 이제 설명회를 하면서 "헉, 정보를 이렇게 모르나? 약간 그때 그러니까 그 이후로 제가 설명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모르시더라고요. 시험 그래서 이제 한참 한 그때는 이틀에 걸쳐서 한 3시간씩 나눠가지고 정말 좀 체계적으로 다 알려드리고 각 과정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까지 내용까지도 막 다 해드리고 기출도 좀 해드리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다 끝났는데 어떤 선생님이 시험은 그것만 보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교육학을 봐요. 교육학을 20점이 교육학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작년부터인가 뭐죠? 한국사 자격 시험이 한국사 정식 명칭이 뭐예요? 3급 자격 시험, 인증 시험, 3급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어떤 분은 또 막 더 잘해보겠다고 2급 시험 보신 분 계세요. 그냥 3급 보세요. 그냥 거기 원하는 데까지만 커트라인까지만 가면 돼. 요런 거는. 그래서 이거는 한 달 정도 잡으시면 된대요. 하셨던 선생님들이 얘기하시기로. 안 돼요? 안 돼요? 2달? 아, 2달은 잡으셔야 된대요. 근데 한 달에서 2달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 보려고 하는데 너무 많은 걸 해야 돼요. 이게 많은 걸 해야 되다 보니까 어렵게 보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도대체 1년 안에 이 많은 걸 할 수 있을까 약간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드는 시험이에요. 근데 다 하세요. 그러니까 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막 계획을 잘 잡아서 세워서 하면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끝내셔야 돼요. 1년에 몇 번? 4번? 3번이에요, 4번이에요. 4번. 4번 시험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하세요. 그래서 얘가 하반기로 넘어가면은 그때는 좀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하반기 같은 경우는 정말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실기할 시간도 사실 되게 없고요. 거의 이론을 하면서 그때면 이제 모든 공부해야 될 분량들이 한 번 이상은 다 이렇게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막 뒤죽박죽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인출은 안 되고 머릿속에서 막 박작박작 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7, 8, 9, 10, 11까지는 보통 7, 8, 9를 문제풀이 섹션별로 각 영역별로 문제풀이를 하고요. 그다음에 10월에서 11월까지는 모의고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실전 모의고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근데 이거를 보통 한 서너 번 정도는 반복을 해서 보라고 해요. 그러면 사실 여기서는 거의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알면 근데 여기 있는 내용이 3달 안에 절대로 소화가 안 돼요. 그 앞에 상반기 동안에 정말 다지고 다 해놨는데 인출 하나도 안 되는 상태까지 이제 가요. 그러고 나면 이제 끄집어내는 연습을 하고 정리를 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마인드맵처럼 머릿속에 쫙 구조화되는 게 자리를 잡는 게 요 시기예요. 그래서 요 때는 선생님들이 다른 실기나 뭐 한국사나 뭐 교육학이나 이런 거에 사실 시간을 많이 투자할 여력이 전혀 안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실기는 사실 상반기에 다 거의 한 번 정도는 해놓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그 요 때는 이제 이론 공부하느라고 못하고 요거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 실기만 막 해요. 한 달 정도를 제가 막 요즘에 수업 실현 2차에 대한 것도 이따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실기만 있는 게 아니라서 수업 실현도 있고 지도안 쓰는 것도 있고 면접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음악 선생님이나 이 예체능 쪽의 선생님들은 거의 신을 뽑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한 사람이 전공은 다 다를 텐데 하나 전공을 하잖아요. 보통 악기를 하든 뭐 성악을 하든 뭐 국악을 하든 본인 악기 뭐 요렇게 하는데 해야 될 거는 너무 많으니까 그게 이제 이론만도 아니고 실기까지 다 돼야 되고 요즘에 제가 수업 실현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다 명창이에요. 전공은 다 피아노, 뭐 작곡, 뭐 막 그런데 전혀 상관없는데 민요가 시험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민요 수업을 보통 2, 3개월 정도는 다 받으시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웬만한 곡 이렇게 내면 거의 명창 수준으로 모델링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하나하나 단소는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서는 안 해봤지만 단소도 해야 되고 뭐 그다음에 어떤 지역은 단소 대신에 뭐 하는 지역도 있어요. 예, 소금하는 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장구도 치면서 민요 노래도 불러야 되고 피아노 치면서 범창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건 사실 왜 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시창과 청음. 시창은 좀 그런데 청음까지는 사실은 그닥 선생님들이 하는데 필드에서 아주 이렇게 늘 쓰는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이런 장구민요 같은 경우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요 수업을 못 하세요. 이걸 못 하시면. 근데 사실 청음을 선생님들이 테스트를 받을 일은 사실 별로 없긴 한데 그래도 어쨌건 학생들을 이제 또 테스트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이게 들어있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보통 요거죠. 2차에서 많이 보는 것들이. 그러고 여기다가 수업 실현을 해야 돼요. 20분 동안 수업을 해야 돼요, 앞에서. 그리고 요거를 하기 위해서 지도안 작성을 해요. 보통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그냥 구안지를 주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다 지도안을 따로 작성을 하거든요. 그리고 면접을 해요. 자,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12월 초에서부터 1월 초까지 이거를 이제 다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절대로 한 달 안에 못 하세요. 근데 요거는 한 달 안에 돼요. 그래서 요거는 안 해요. 요거는 안 하고요. 요거는 이제 지금 수업을 하고 있고
제가 요새 거의 한 12시간씩 보고 있어요. 수업을. 선생님들이 하는 수업을 한 30명 거 보잖아요. 그럼 어질어질해요. 그러니까 그 저기 뭐죠? 아까 실기 선생님 같은 경우도 지금 피아노 하고 범창하고 음영 반주 하고 시창하고 청음하시는데 정말 정말 화장실 갈 시간도 없으시대요. 30분 그러니까 시간 정해져면 딱 들어가고 딱 들어 계속 하니까 그래서 올해는 사실 티오도 되게 많아서 정말 정말 시간이 네, 많이 드는 일이긴 한데 어쨌건 여러분들이 요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요 부분은 한 2달 정도씩은 최소 잡으셔서 상반기에 다 이렇게 해놓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면접 요것도 보통은 이거 시험 끝나고 나면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역마다 올해는 이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서울을 안 뽑았잖아요. 근데 그 전년도에 서울이 면접에서 어마어마하게 점수 차이를 냈어요. 10점에서 15점 정도. 그러면 이거는 보통 이제 수업 실현에서 점수 차이가 4점 정도 나거든요. 제일 많이 차이 날 때 거의 만점 받으시는 분 계세요. 한 0.1점 그 정도 깎이시는 분들이 이제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그렇고 되게 좀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왜 그렇게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얘기하시기는 하는데 정말 이렇게 딱 보면 수업 잘하시는 분하고 그러니까 이 뭐죠 시험에서 20분 동안에 그 리허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4점이 깎일 만한 그 점수의 그 뭔가 그러니까 깎여야 하는 그 체크리스트에서 깎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안 했을 때, 잘 안 갖춰서 수업을 했을 때는 이렇게 깎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다음에 지도안에서 많이 깎이면 3점 정도 깎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 합쳐도 7점인데 서울에서 10점에서 15점 정도를 차이를 내서 거의 면접으로 뽑았다는 얘기가 나중에 나올 만큼 그렇게 차이를 냈는데 이제 교육감 선생님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요번에는 그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은 면접에서 요 수업 실현에서 점수 차이 내는 정도를 내요. 4점에서 조금 많이 나면 한 6점. 그러니까 최대 폭이 그 정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거는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랑 상담하실 때 지역 가지고 상담하실 때 실기가 어떤가에 따라서 이제 전략을 좀 세워서 어느 지역이 본인은 좀 약간 선생님 여기는 좀 피하는 게 좋겠어요.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있겠지만 대체로 요거는 다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1년 12달인데 어떤 내용을 시험을 보는지 먼저 한번 같이 보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어떤 식으로 나누어서 해야 되는지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요거는 상반기에 해야 되고 교육학은 언제 해야 되냐고 다들 물어보시는데 교육학이요 올해 문제 보셨어요? 교육학 문제? 네, 올해 문제 같이 나오면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약간 선생님들한테 저도 가이드를 드리기가 그러니까 교육학 선생님들이 이제 설명을 하면 좀 들어보세요. 근데 그러니까 상반기에 하시고 상반기에 일단 시작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꾸준히 이제 같이 가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 점수 정도의 비율로 시간을 배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교육학이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하려고 막 마음을 먹으면 상반기에는 거의 선생님들이 50대 50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전공에다가 이거를 60대 40이나 아니면 70대 30 정도로 그러니까 80대 20까지는 20으로 했을 때 그 뭐죠? 교육학이 다 커버가 안 될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분량이 많아요. 교육학도. 문제는 이게 어디서 나올지도 잘 모르는 한 문항이 나오면서 분량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안 되지는 또 않아요. 다들 그냥 그렇게 교육학도 하면서 전공도 하면서 실기도 하면서 막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1년이 지나고 나면 그래도 여기까지 와 있네. 그러니까 그거가 다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시간을 되게 쪼개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셔야 돼요. 시행착오를. 이거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말씀은 드리는데요. 이게 지름길이 아니라 그냥 정석대로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뭘 시험에서는 사실 지름길이라는 게 있기는 어려운데요. 얘를 안 하면 얘를 최소화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제가 그동안에 이제 한 15, 16년 더 된 것 같기도 해요. 잘 안 세서 이제 언제부턴가는 그 여러분들이랑 같이 수업을 한 게 2000년이 되기 좀 전부터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되게 오랫동안 시험이 몇 번이 바뀌고 그 과정들을 이렇게 쭉 봤는데 최근 몇 년 동안에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올해도 봐야 되겠죠.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그 올해는 특히나 초수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비율이. 왜 그러냐면 뽑는 인원이 이번에 거의 230명 정도를 뽑았잖아요. 근데 지금 작년이 한 180명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쭉쭉쭉쭉 거슬러 가다 보면 대략 평균 100명 정도이다가 그 전에 2010년인가 11년인가에는 10년 같아요. 22명을 뽑았어요. 전국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80 몇 명, 뭐 90 몇 명 뭐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지금 최근 여기에서 앞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한 150명 가까이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한 3년간은 무지하게 많이 뽑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신 선생님들은 대체로 다들 학교로 가셨어요. 뭐냐면 그 전에는 쌓여있는 재수생, 장수생이 엄청 많았거든요. 너무 조금 뽑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또 이제 그들이 얼만큼 실수 안 하고 막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너무 들어가는 문이 좁았어요. 근데 최근 3년간에는 공부 웬만큼 하셨던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다 소화가 됐어요. 그러고 나면 다시 시작하는 분들은 재수 선생님들이 조금 많이 줄고 초수부터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사실 초수와 재수가 경쟁을 하는 게 그게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알아요. 이게 이제 재수할 때는 하면서 머릿속에 싹 그려지지만 초수 때는 정말 뭐가 이렇게 막 날라와요. 정보가. 그러니까 이거 막 날라오는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거를 한 이렇게 무슨 폭격 맞듯이 6개월 정도를 살게 돼요. 1월부터 6월 때까지. 그러고 나면 머리가 막 뒤죽박죽이 된 상태까지 6월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7월 정도 되면 그때부터 이제 섹션별로 정리를 해요.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좀 정리가 되면서 모의고사 볼 때쯤 되니까 이제는 그때 그 막 뿌려져 있던 게 자리가 이제 잡혔어요라는 얘기를 하는 게 보통은 10월이 지나서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풀이 때까지도 막 너무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해요? 막 이제 그러면서 다 죽는 소리를 하세요. 누구나 외워야 할 악곡만 해도 생각해 보면 1000여 곡이 넘어요. 그걸 다 외워야 돼요. 교과서에 나온 악곡들을 다 외워야 되니까 서양음악도 외워야 되고 국악도 외워야 되고 그리고 교육과정 다 외우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육과정 제가 오늘 프린트 드렸죠. 최대한 그러니까 악곡하고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다 외워놓고 교육과정은 거의 그냥 줄줄줄줄 말로 다 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외우셔야 되고 악곡은 이제 문제가 나오면 이게 어느 시대 누구 거 뭐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그것도 형식도 이제 형식이 중요한 곡들은 형식을 알아야 되고 연주 형태가 중요한 곡은 연주 형태를 알아야 되고 교과서에서 감상 지도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교과서 내용을.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정보량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쪼개서 하느냐고 인출이 그러니까 잘 안 돼요. 그렇게 이제 많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반복을 안 하면 절대로 인출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1년 스케줄을 어떻게 잡으세요 하는 얘기를 하는 거는 거의 한 5번에서 6번 정도를 반복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한 것들을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따라가시면 꾸역꾸역 하다가 거기 가 있는 그러니까 하는 동안에는 너무 이제 항상 힘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말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주 기말고사를 본다. 그러니까 시험 기간이 끝나면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이 1년을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주 시험을 보니까 그 시험을 매번 그 준비를 하면서 반복하고 또 다르게 반복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반복을 하다 보면 그냥 이제 거기까지 가 있는데, 그거가 이제 그 방법에 대한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초수 선생님들 아까 요 얘기로 다시 넘어와서 그럼 내년에는 어떨까요?인데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공무원 뭐죠? 무슨 뭐 나중에 받는 거 연금. 요새 머리가 하얘요. 그러니까 눈 뜨고 있는데 공무원 연금 요게 지금 법률이 바뀐다고 해서 명퇴 신청을 하신 선생님들이 무지하게 많대요. 각 지역마다. 근데 그 선생님들한테 지급해야 될 그게 자원이 확보가 안 되면 처리를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홀드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게 바뀌면 그러니까 최근 한 2, 3년 내에 그게 바뀌어서 적용이 될 경우에는 이제 되게 많이 삭감이 되시나 봐요. 그래서 그냥 빨리 스탑하시는 게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그러니까 낫다고 판단이 되나 봐요. 그래서 일단은 이 인원이 크게 줄지는 않을 거다. 그냥 이제 그런 예측은 우리가 조금 하고 싶잖아요. 긍정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시험을 준비하는데 100명 뽑는 거하고 200명 뽑는 거하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올해가 문제가 좀 쉬웠거든요. 그래서 올해 거는 사실 분석도 하기도 싫더라고요. 너무 이제 준비한 거에 비해서 쉬워서. 근데 그 전년도가 제가 보기엔 스탠다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 2014, 그러니까 6년 대비인데 이번이 2015년 대비였잖아요. 2014년 대비. 그러니까 시험 제도가 바뀌는 그 해에 나왔던 문제가 보통은 이제 스탠다드에서 거기서 이제 조금 쉬워지고 조금 어려워지고 하는데, 첫 해는 그냥 되게 적절한 그 변별도를 가진 문제로 나오고요. 그 전년도도 두 번째 문제는 너무 쉬워가지고요. 그때 한 2개 틀리신 분이 떨어진 분이 계세요. 사신문항이었을 때 객관식. 그러니까 실수 한 번 하면 완전. 근데 너무 조금 뽑았을 때 였긴 해요. 그 해가. 아 그래서 그렇게 훨씬 높았구나. 이때였던 것 같아요.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는 너무 쉬워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연도는 갑자기 확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클은 대략 그 전에 이렇게 시험 저기를 보면, 어제 이제 제가 수업 끝나고 나서 대학교 후배들을 좀 만났는데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좀 많아요. 근데 문제를 봤다는 거예요. 요새 문제 왜 이러냐고, 이걸 어떻게 푸냐고. 그러니까 지금 현역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하는 얘기가 정말 이거를 다 풀어야지 선생님이 될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할 만큼 한 5, 6년 전 시험 문제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이렇게 수준은 올라와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도 거기에 다 맞춰져요. 왜냐하면 문제에 맞추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한 10년 전에 제가 강의할 때는 기본 이론반 하고 문제풀이반 하고 모의고사반 밖에 없었어요. 그냥 기본 이론만 하고 그럼 전체 내용을 한번 보게 되죠. 그럼 이제 그거를 문제로 한번 정리하고 모의고사 보고, 심지어는 모의고사반,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한 게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모의고사반만 듣고 그때 잠깐 정리해서 문제 풀고 붙으신 분들도 꽤 계셨거든요. 한 10년 전. 10년 전에 태어나셨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시절이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굉장히 수준적으로 봤을 때는 상향 평준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탠다드에 맞추는 것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시험은 우리가 패스하고자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3, 4년 앞으로 3, 4년 정도는 그러니까 되게 긍정적으로 봐요. 그리고 뭐죠? 인성교육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이제 큰 이슈예요. 지금 학교 내에서. 그래서 예체능에서 주는 일은 크게 없을 것이다라는 게 지금의 어떤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래도 긍정적으로 일단은 사실 이때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요. 이때는 안 뽑을 거다.
작년에 갑자기 180명 정도가 갑자기 막 추가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안 뽑을 거다. 굉장히 걱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설명회 와서 선생님들이 다 물어보는 게 몇 명 뽑을까요? 뭐 얼마나 줄을까요? 막 다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늘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이제 이런 쪽에 그 조금 더 전문적인 선생님들한테 이제 여쭤봤더니 앞으로 이제 그런 이런 변수나 그다음에 이제 예체 예능 교과에 대한 어떤 무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몇 년간은 이렇게 줄거나 하지는 않을 거다. 얼마나 늘어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너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평년에 뽑았던 인원이 대략 그 정도였고 지금은 이제 되게 많이 뽑는 요 한 2, 3년 정도가 그럴 것 같고 그 이후에는 그렇게는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이 줄어서. 전반적으로는 지금 학생이 줄거든요. 그래서 교원을 막 더 늘리는 거가 근데 지금 이제 완전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는 그 기존에 나이 많으신 선생님들이 빠져나가는 시기예요. 지금이. 그래서 조금 더 진입 장벽이 훨씬 더 낮아질 거다라는 이제 전망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요거 말씀드렸는데 모모 시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려면 요 80점 안에서 뭐가 나오는지를 좀 한번 내용을 볼게요. 자, 전공 시험이 나오는 영역은요. 저거 한번 몇 페이지 보시냐면 요거 음악 임용 시험 전략 요거 있죠. 요거에서 앞에는 그냥 읽어보세요. 2페이지. 자, 이거는 뭐냐면 출제위원들이 그러니까 이게 공청회에서 이게 2009년 대비부터 문제가 바뀌었잖아요. 한 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92년에서 객관식으로 쭉 나오다가 97년에 주관식으로 문제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2009년에 객관식 사신문항의 주관식이 아니라 논술 요걸로 바뀌고 다시 2014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객관식, 여기는 주관식.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객관식 사신문항으로 1차, 논술 2차. 그 다음에 2014년부터 다시 요 주관식과 논술을 기평, 그 다음에 논술. 자, 요거를 논술 20점, 그 다음에 서술형 40점, 기입 20점으로 문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조금 조정이 됐어요. 근데 자, 요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 요때 공청회를 했고요. 요때는 공청회를 안 했어요. 그래서 요 바뀌는 해에 공청회를 하면서 나온 자료가 이거예요. 자, 교사가 그러니까 교사의 어떤 그 가르쳐야 될 내용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에서 시험을 내겠다. 그러면서 이제 평가 영역을 분류해서 이제 준 표가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 공부 시작할 때부터 공부 마칠 때까지 이거를 계속 가지고 계셔야 돼요. 머릿속에. 왜냐하면 여기서 문제를 내니까 내가 여기서 내겠다. 그럼 여기서 뭐? 하면 이제 저도 문제풀이 할 때도 항상 요 영역표를 보고 문제를 내고요. 모의고사 볼 때도 요 영역표를 보고 문제를 내고요. 다 이제 2014년 대비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자, 이거는 교육론 중에서 교육과정 문제입니다. 요거는 교육 철학 문제입니다. 요거는 음악교육 심리 문제입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문제가 나와요. 그럼 그 중에서 뭐가 나오는지는 해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서 자, 비율을 한번 보시죠. 교과 교육학에서 퍼센테이지가 그때는 이제 1차 시험이랑 2차 시험이 논술이 나눠져 있었을 때니까 이거를 보시면 논술에서는 65%고 1차에서는 35%고 크게 보시면 교과 교육학과 교과 내용학으로 나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내용을 먼저 분류를 해보면 교과 교육학이 있고요. 크게 그 다음에 교과 내용학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교과 교육학에는 뭐뭐가 들어가요?
교육 과정, 방금 그 표 드린 거 있죠? 그 교육 과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교수법, 뭐 코다인이, 달크로즈니, 뭐 고든이니 뭐 해서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교육 철학. 그래서 여기에서는 항상 논술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교육 철학 파트가. 그 다음에 교육 심리학. 그럼 이제 다양한 심리론들이 나와요, 여기에서. 그래서 뭐 인간주의나 인지주의나 행동주의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평가와 관련된 부분. 자, 요렇게가 해서 요만큼이 결국에는 교과 교육학, 그러니까 1차, 2차를 합쳤을 때는 100이 되고 교과 내용학도 1차, 2차 합치면 10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반 정도 나온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이때랑은. 그래서 대략 여기 35% 잡으시면 되고요. 여기가 65% 정도 문항수로는 그렇게 나와요. 지금 요 바뀐 걸로 보셨을 때는. 그래서 여기에서 철학, 미학, 심리학, 여기는 없지만 사회학도 요즘에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평가, 교수법, 자 이런 것들이 요 파트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뭐랑 뭐가 있을까요? 일단 크게 분류하면 국악하고 서양음악이 있겠죠. 그래서 서양음악하고 국악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서양음악에서 뭐뭐 나오는지 볼까요? 화성법 나오고요. 대위법 나오고요. 화성법, 대위법, 그 다음에 음악 형식론, 그 다음에 작곡 서양음악사, 형식론, 작곡, 서양음악사.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 지휘하고 피아노 반주법이 나와요. 지휘하고 피아노 반주. 근데 요거는 약간 그러니까 이게 화성이랑 같이 연계해서 나오거나 아니면 그냥 실기에서 다루거나 요즘의 추세는 약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문항수가 40문항이었는데 지금은 문항수가 20문항이에요. 20문항에 이거 다 넣고 요거 다 넣고 국악 다 넣으려면 사실 되게 넣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국악 볼게요. 국악 개론 있고요. 국악 실기 있고요. 국악 개론 있고 그 다음에 국악 실기 있고요. 이거에서는 어떤 거 나오겠어요? 단소 운지법, 소금 운지법, 가야금, 거문고, 주법 뭐 해가지고 쭉 나오는 거 실기적인 거 있잖아요. 장구, 뭐 징, 꽹가리 뭐 하면서 아무튼 국악기 나오는 건 다 여기서 구체적인 어떤 그 지도 방법을 물어보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국악 개론에서는 여러분들이 보통 서양음악 통론에서 통론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거가 국악에서는 국악 개론이라고 해서 국악 기보법 같은 거 대표적으로 이제 정간보 기보법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그거 말고도 뭐 장단론, 그다음에 선율론, 형식론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개론에서 다루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거기 기초이론 하면 기보법도 나오고 장단도 나오고 식임새도 나오고 연주 형태도 나오고 악곡 분석도 나오고 악기도 나오잖아요. 이런 게 이제 보통 국악 개론. 자, 국악 수업을 학교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않으신 분 없으시네요? 네, 그러면 국악에 대해서 좀 아세요? 자, 전공 한번 볼게요. 서양음악 전공하신 분 일단 한번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이시네요. 국악 전공하신 분. 네, 네. 비율이 항상 서양음악 전공자가 일단은 항상 많기는 해요. 그리고 국악을 전공하신 분은 서양음악 파트보다는, 그러니까 서양음악은 조금 이제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국악 파트는 굉장히 더 익숙하고, 서양음악 전공자들은 서양음악은 익숙하지만 국악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문외한 수준이고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어떤 전공이 더 이 시험에서는 특별히 더 유리하고 뭐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냥 다 출발점이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작곡 전공 선생님들은 화성 대비는 조금 이제 앞에 가 있는 거죠. 그거는 좀 안 해도 되는 약간 그런 거고 대부분은 그냥 출발점은 굉장히 비슷해요. 학교에서 공부 가르쳐 준 왜냐면 이게 커리큘럼에 다 있거든요. 보통 일반 사범대나 아니면 이제 교육대학원이나 해서 다 이거를 다룬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여기 좀 더 들어가는 게 국악 개론, 그다음에 국악 실기, 그러면 이제 성악곡, 기악곡 나오고 그다음에 한국 음악사와 장구 반주법이 있어요. 한국 음악사 장구 반주법. 자, 그래서 요 장구 반주법은 요 피아노 반주법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사가 되면 보통 이제 국악 수업은 장구 반주를 기본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서양음악은 피아노 반주를 기본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현장에서 쓰이는 디폴트 악기, 그러니까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꼭 물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 서양음악사에 해당하는 게 이제 한국음악사겠죠. 근데 서양음악사가 이게 또 분량이 무지하게 많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외워야 할 악곡 아까 제가 한 1000여 곡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한 6, 700곡은 서양음악사고 그다음에 한 2, 300곡 정도가 국악이에요. 국악에서 민요, 판소리 막 이런 거 이제 쭉 나오잖아요. 판소리만 해도 외울 곡이 한 50여 곡이 넘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판소리 하면은 이제 네, 초반이라서 괜히 이제 외울 거를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근데 다 돼요. 안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요게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전공음악이라고 해서 시험을 볼 때 교육학과 음악교과 교육학과 내용학에 대한 대략적인 비율이고 얘가 보통 반반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동안에는. 근데 올해는 어디에 좀 치우친 것 같아요? 국악에 많이 치우쳤죠. 그래서 아무리 조금 잡는다고 해도 여기가 35, 여기가 30? 대략 그 정도 아니면 여기는 한 40 정도까지도 볼 수 있게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에서 좀 많이 안 나왔고 서양음악 파트가 그래서 그거는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지만 올해처럼 편중된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냥 약간 한 문제 정도 더 나온다 뭐 이 정도지 올해처럼 이렇게 좀 편중된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느껴질 만큼 나왔던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요 세 파트가 3분의 1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봤을 때. 자, 그러면 넘어가서 평가 영역별 기본 참고서, 참고 개론서는 이건 여러분들한테 구입하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냥 혹시 거기에 대한 게 조금 더 뭔가 내가 추가로 뭘 해야 되겠다 하면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정리를 해드린 것 뿐이에요. 많이 물어보셔가지고요. 근데 이게 지휘는 요새는 예전에는 객관식 문항에선 지휘 문항이 꼭 나왔었거든요. 요즘엔 또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의 문제에 맞춰서 하다 보면 많이 이제 좀 뺄 것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시험 유형해서 제가 작년 문제가 좀 더 스탠다드한 것 같아서 그냥 작년 자료를 가지고 보는 거고 사실은 문제는 다 다뤘어요. 올해 문제는 제가 이따가 상담 시간에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문제로 뽑아드렸거든요. 그동안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본인의 출발점 파악하기가 아니 근데 그 전년도 문제는 거의 손을 못 대요. 이 문제는. 근데 작년 문제, 그러니까 요번 문제죠. 요번 문제는 꽤 손을 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대략 그 손맛 풀어보는 손맛 문제를 그냥 이렇게 보지 않고 내가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접근을 해서 해보시는 게 처음에 도움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이제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출발점은 뭐여야 된다? 기출문제. 그동안에 제가 보니까 24년?
그 정도 됐더라고요. 요 그 문제 지금 공개되어 있는 문제들이 24년간의 문제들을 다 처리할 수 있으면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웬만큼 시험 보셔도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안다는 거는 어떤 방향으로 문제가 나오고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는 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처음에도 기출 문제, 끝에도 기출 문제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맨 마지막에 선생님 뭐 볼까요? 시험 보기 전날이 아니라 좀 한두 주 전에 기출 문제예요. 올해 논술 문제는 거의 기출 문제에서 나왔어요. 그 재작년 기출 문제랑 거의 정말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논술 문제 1번이. 그러니까 기출 문제 그간의 기출 문제는 그리고 되게 문제가 좋아요. 최근 한 5년, 5, 6년 정도의 문제들 있잖아요. 2009년부터. 2009년 문제도 되게 좋고 그 2010년도 문제가 약간 좀 난이도가 조정이 변별이 좀 안 됐지만 그 이후 문제들은 특히 논술 문제도 굉장히 좋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그리고 기출에서 다시 약간만 바꿔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라고 이제 시험을 목적으로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 저 기본서 이름이 전격종지인데 올해 전격종지가 답으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기본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과서. 그러니까 이거가 다 되면 시험 봐서 거의 안 틀려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되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출문제하고 전격종지 기본서를 사실 우리가 1, 2월에 해요. 1, 2월에. 근데 이거를 1, 2월에 해도 이거는 이제 그냥 그동안에 제가 매번 해설 강의 한 것도 있고 기출 강의 한 것도 있고 다시 기출 강의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그 전에 녹화해 놓은 강의를 그냥 기본 이론 수업을 듣는 분들한테 이게 가장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냥 열어드리거든요. 서비스 강의를 열어드리면 먼저 문제를 풀기가 어려우면 그냥 이제 들어보시고 해설을 들어보면서 각 섹션을 정리하라는 의미로. 근데 이때는 반도 안 들어와요. 아마도 반도 내용이 안 들어올 거예요. 내용이. 왜냐하면 이해를 다 대략 해야지 이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다시 그러니까 초반에 먼저 이렇게 신청을 하신 분들은 그냥 들어보셔도 되는데 보통 이제 제일 처음에 국악을 먼저 진도를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국악을 진도를 나가면 이 국악을 진도를 다 이 기본 이론을 한 다음에 기출에서의 국악 파트를 다 이렇게 따로 섹션별로 문제풀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악을 다시 가서 이제 기출을 풀어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풀면 거의 못 푸세요. 그래서 설명을 듣고 외우고 공부한 다음에 가서 풀어보는 거.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이렇게 나왔구나 하는 거를 이제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파악하는 의미지 기출문제를 다 풀어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기출문제가 아주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1년 동안 3번은 보셔야 돼요. 기출문제를. 그래서 그걸 보는 타이밍을 제가 1, 2월에 한 번, 그 다음에 7, 8, 9월에 한 번, 그리고 모의고사 볼 때 한 번. 그렇게 3번 정도를 보시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반복이 되니까 되게 쉽게 들어올 거예요. 오답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 이때는 구경하듯이 기출이 이런 게 나왔구나. 요 섹션 공부한 다음에 요거는 요런 게 나왔었구나 하는 것들을 그러면 이제 만약에 기보법에 대해서 나왔다. 그럼 기보법을 정관보를 오선보로 바꾸시오. 오선보를 정관보로 바꾸시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나오는 기호들에 대해서 쓰시오. 뭐 이제 이런 식의 문제들이 막 있으면 이걸 외워야 되는구나. 스스로 숙지를 한 다음에 외우셔야지 이게 설득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외우세요 해도 외울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걸 다 외워야 돼요. 이제 이렇게 다 하시거든요. 정말 이걸 다 외워요? 뭐 이제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저는 네. 그러니까 왜요? 기출문제 나왔으니까요. 그럼 기출문제 보세요. 그럼 기출문제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출문제가 익숙해지는 거. 그리고 이제 논술. 그러니까 심화반 가서는 2차 논술을 되게 많이 풀어보게 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거기에서 조금씩 바리에이션해서 나와요. 그동안 중요한 논술이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씩 그러니까 문제에서 답은 비슷한데 접근을 다르게 해서 그게 그 답수라는 건지 아는 분들은 그냥 다 쓸 수 있게 문제가 나왔어요. 올해 같은 경우도. 그래서 1, 2월에 보통 이제 기출 문제를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 스케줄을 잡아야 할지 1, 2월부터 한번 스케줄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고 1, 2월에는 그러니까 전체 내용에 뭐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해야 되니까 저 교재로는 전격 종지를 하고요. 기본서 그 다음에 여기에 기출 문제를 같이 하셔야 돼요. 요거는 그냥 해설 강의를 오픈해드리면 요거 복습하면서 요거를 해요. 근데 요때 이제 뭘 하냐면 매번 저는 시험을 봐요. 매 수업에서는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1년 내내 기말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냐면 모의 테스트를 보는데 전 시간에 수업했던 것들을 그 중에서 중요한 거 이제 수업 끝날 때쯤 다 얘기해드려요. 그럼 그걸 다 외워서 공부를 해오시면 돼요. 그러면 아침에 한 50분 정도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틀린 거를 다시 가서 복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공부는 뭘 해야 되는지 알고 그 다음에는 외워야 되고요. 안 외우면은 정말로 안 외우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냥 지하철에 오면서 외우세요.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쌓인 시간이 만약에 제가 그러니까 1회 정도 수업을 기준으로 하면은 대략 한 50시간 정도를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상반기에는 수업을 2개 정도를 해요. 그러니까 심화 수업을 해야 되니까 교과서랑 이런 것들을. 그러면 거기다 한 25시간 정도를 합치면 1년 동안 여러분들이 75시간 정도를 시험을 봐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매주 시험을 본 내용들이 75시간 동안 시험 본 내용에서 20문항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문제로 그렇게 매번 체크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분량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냥 하루 정도 내서 물론 개인차가 있겠죠. 개인차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다 문제로 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주에 공부한 거를 다시 복습할 수 있게 내드리고 그래서 이때는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쭉 훑은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해야 되는 거고 이때 뭘 하냐면 제가 이제 항상 설명할 때마다 많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만한 그릇이 있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요. 여기까지 채워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채우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하는데도 무지 어려웠는데 여기를 채우고 있으면 여기 있는 거에 한 70%가 까먹어요. 그리고 여기를 막 채워요. 무슨 얘기냐면 거시적으로 공부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많이 쓰는 게 마인드 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지 말고 1, 2월에 크게 그냥 덩성덩성 해서 이만큼을 채워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이 중에서 많이 이렇게 다 많이 까먹어요. 그래서 한 반 정도씩만 남는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뭐죠? 큰 그림의 구조는 잡혀 있게 그렇게 하는 게 1, 2월에 해야 될 일이에요. 기출문제도 요거에 대한 관련된 거 기출문제 하니까 여기 이제 조금 살이 붙겠죠. 요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뭐냐면 세세한 내용들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세세한 거에 매달리는 거하고 안 매달리는 걸 2개를 같이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때 매번 악곡 테스트를 해요. 매주 시험을 봐요. 악곡 테스트. 그러면 서양음악을 이제 제가 매일 악곡이라는 걸 해서 이것도 이제 매일 10곡씩 하게 되면 2달이 되면 600곡 정도를 할 수 있어요. 대략. 그러니까 듣고 테스트하고 그러니까 외우라고 이제
곡을 내드려요. 그러면 악보로만 외우는 것보다는 듣고 외우는 게 훨씬 여러 가지 정보를 다 할 수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핸드폰으로도 다 오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며 가며 그냥 보내지 마시고 잠깐이라도 그걸 들으면서 이게 뭐지? 그러니까 문제만 나와요. 그리고 답은 이제 카페에 가면은 답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럼 몇 회, 그럼 문제 보고 답 보고 그래서 이제 계속 머릿속으로 이렇게 자극을 주라는 얘기예요. 그럼 연상이 되겠죠. 그리고 문제 쉽게 외우는 여러 방법을 써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막 선율에다가 베토벤 뭐 아니면 모차르트 하면서 앞에다가 작곡가랑 이름이랑 막 해갖고 노래를 만들어서 외우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너무 많으니까 이제 막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근데 어쨌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근데 이거를 2달 동안 600곡을 한 번 돌리고 나면 그 다음에 3, 4월에 또 돌려요. 600여 곡을. 그 다음에 5, 6월에 600여 곡을 또 돌려요. 하루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예요. 그거를 문제를 푸는 데는. 근데 초반에는 거의 초수분들은 이 악곡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하루에 2시간 이상을 쓰신다고 해요. 왜냐면 제가 이제 한 번에 시험 보는 곡들이 대략 한 100여 곡 정도 되거든요. 매주 시험 보는 곡들이. 그러니까 오늘은 바로크 음악, 그럼 이제 악곡집이 따로 있어요. 교과서에 있는 모든 곡들을 악곡을 다 모아놓은 거. 그것도 있고 듣는 것도 있어요. 그럼 이제 이번 주는 바로크 음악이에요. 그럼 바로크 음악을 다 외워요. 그러면 한 번 외우고 나면 한 50% 남나요? 그 정도 남아요. 그리고 나서 한 번 까먹고 그 다음에 3, 4월에 다시 또 시험을 봐요. 또 한 매주 100곡씩 봐요, 시험을. 그러면 그때 한 번 또 외워요. 한번 그래도 한 번 외웠던 곡이니까 이번에는 이제 1시간 정도씩만 하루에 투자를 하면 거의 이제 한 70% 정도 외워지고 그 다음에 6, 7월, 5, 6월 되면 또 한 번 600곡을 돌려요. 그러면은 그래도 한 20% 이상은 안 외워져요. 계속 안 외워지는 곡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썼던 결국에는 인출이 되기 위해서는 뭐밖에 없냐면 반복밖에 없어요. 그 방법이 따로. 그래서 제가 아까 돌아가는 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름길은 없고 그냥 정석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얘기를 한 게 결국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다. 모든 공부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게 스케줄링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때마다 문제를 내드려서 체크할 수 있게 하고 반복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스템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해해서 외울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지만 최종적으로 외우는 거는 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이제 또 많이 물어보시는 거. 그럼 몇 시간 하면 합격해요? 이제 이게 제가 최소 6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고퀄리티의 공부량. 아주 정말 집중해가지고 할 수 있는 정말 그것만 해도 돼요? 이제 물어보세요. 근데요, 한번 도서관 가셔가지고 스탑워치를 다 사세요. 여기 뭐 이렇게 가면 다 팔아요. 그거를 핸드폰으로 하면 자꾸 저기 되니까 스탑워치를 사시든지 핸드폰으로 앱으로 하시든지 해서 자 공부를 딱 시작하려고 앉았어요. 그리고 정말 딱 집중해서 한 30분 공부를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도서관에서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자, 그럼 나올 때 스탑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수다를 떨고 다시 들어와서 앉았어요. 그러고 나면 또 이제 막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요. 자, 그럼 이제 또 스탑을 해요. 그리고 또 밥 먹고 뭐 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재보세요. 이제 공부를 하기로 마음 먹고 나면 그러면 6시간을 그 꽉꽉 채운 그 공부 시간으로 6시간을 채우려면 적어도 독서실에 9시간은 있어야 거의 쉬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고 잠깐 뭐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아침에 가서 6시간 채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이제 조금씩 늘리라고 그래요. 초반부터 너무 이렇게 막 달리면 힘드니까. 그럼 이제 9시간을 채워보세요 해요. 이 9시간이 이제 1, 2월 끝날 때쯤까지는 여기까지 가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한 8시쯤에 학교 도서관에 가요.
그리고 점심 먹고 뭐 저녁 먹고 중간에 친구랑 조금 수다 떨고 뭐 이렇게 하고 아침에 8시에 가서 밤에 한 9시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9시간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만 하는 거예요. 이 삶은 여러분들의 일련의 삶은 그냥 그래서 최대한 심플하게 안 살면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막 심한 분들은 핸드폰을 바꾸기도 하고 번호를 연락하지 마. 1년 동안 나는 없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근데 어쨌건 스스로 이제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SNS 다 끊고 그 여러분들의 시간을 근데 이제 TV를 끊으라고는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SNS도 마찬가지고 전화도 마찬가지고 약간 이렇게 뭐죠? 그러니까 약간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뭔가 여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주일 하루는 아무것도 안 한다. 머리를 그냥 완전 비운다. 그리고 이제 종교활동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뭔가 있잖아요. 다 각자의 어떤 분은 영화를 보시는 분도 계시고 나는 뭐죠? 1박 2일 이거는 꼭 봐야 된다. 그러면 보세요. 그 시간을 본다고 해서 뭐가 적이 되는 거 아닌데 그 대신 심플한 삶은 하셔야지 이게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잡한 거를 약간 정리하는 시간 그거를 12월에서 1월 초까지를 잡고 그 다음부터는 6시간에서 조금씩 늘려서 타이머로 9시간 정도까지 나오면 그러면 이게 이제 보통 1년 공부하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중간중간에 뭐 실기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있는 날도 있지만 안 그런 날도 많아요. 교육학도 해야 되고 전공 수업도 듣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근데 어쨌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절대 시간이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그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를 모의 테스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주에 매주 모의 테스트를 80% 정도 맞았다. 그러면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밀리지 않고 한 주만 밀리면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요. 그러니까 이게 슬럼프 없이 그냥 1년만 가시면 돼요. 그냥 쭉 스테디하게 이렇게 쭉 해서 그리고 또 이제 이거를 인강으로 들으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분명 이제 기간제 하시면서 보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다 개인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주 일반적인 걸 드릴 수는 없고 그리고 또 이게 초수와 그 다음에 다시 준비하시는 분이면 이 양은 제가 일단은 초수를 기준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다 하는데 결국에는 그냥 밥 먹고 그 다음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공부할 수 있을 만큼 자고 그거 말고 나머지 시간은 다 공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공부 아니면 그리고 피곤하면 아니 좀 지루하면 실기 이렇게 그러니까 종류를 바꿔가면서 메뉴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먹는 그런 생각인 거지 이거 말고 딴 거를 이렇게 뭐 큰 어떤 저기로 이렇게 정신이 그쪽에 집중이 될 만한 뭔가를 하면서 이거를 1년 안에 그냥 다 끝내겠다라는 거는 사실 조금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최대한 잡으세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 제너럴한 거라 어떤 분은 학습 능력이 되게 뛰어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평균보다 조금 더 아래에서부터 출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개인차가 정말 커요. 이 이제 보면 실기도 개인차가 엄청 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정말 그냥 일반적인 그냥 쭉 봤을 때 이 정도를 보통은 아무리 이렇게 공부 학습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도 근데 시간을 안 들이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동안에 해왔던 그런 것들과 전혀 상관없이 나는 그동안에 뭐 다 잘했는데 내가 이 정도까지 해왔는데 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이 시험은 그냥 똑같이 출발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속 편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게 조금씩 자기 걸로 되는 시간에 익어가는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막 되게 힘들어하시는 선생님도 계세요. 왜 6월까지 되면 그래도 전체가 그 윤곽이 싹 다 보인다고 하는데 나는 왜 안 보일까? 막 이제 되게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거치는 시간이 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모의고사 이번 올해도 되게 열심히 1년 쭉 같이 하신 분들 계세요. 딱 작년 어, 설명회 때 만났던 선생님들 한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그냥 정말 꾸준히 쭉 하셨거든요. 근데 문풀에 들어와서도 수업 끝날 때마다 선생님 죽겠어요.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거 정말 돼요? 계속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되게 잘 보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시험을. 제가 점수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다들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 차를 다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몇 년째 보지만 초수로 붙는 거가 제가 그냥 목표예요. 여러분들이 초수로 딱 공부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냥 요 사이클만 계속 밟아서 밀리지만 않고 하면 마지막에는 딱 거기까지 가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제일 처음에 이렇게 하면 1, 2월 달에 거의 죽겠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이거를 다 못 외워서. 이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마시고요. 일단 내용에 충실하게 해서 일단 큰 동그라미부터 그리는 게 1, 2월. 그 다음에 기출문제 하고요. 그 다음에 3, 4월에는 뭐 하냐면 2가지 해요. 교육론 심화하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여기 하나 더 있다. 국악심화. 작년부터 국악심화를 2월에 시작을 했어요. 2월. 국악. 그래서 초수 선생님들이 이거를 따라올 수 있게 하려고 1, 2월 기본 이론 수업을 국악부터 시작을 해요. 국악 다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심화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게. 그럼 저쪽에서 한번 1, 2월에 국악을 한번 공부를 했죠. 그러면 2월에 다시 심화를 시작을 해서 국악 심화가 있고요. 그러니까 다 심화 교과가 하나씩 있어요. 5, 6월에 한번 또 국악 서양음악 심화가 있어요. 5, 6월에는 서양음악사 심화. 올해 이거 굉장히 힘줘서 했는데 작년에 서양음악사가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힘줬는데 올해 너무 문제가 많이 안 나와서 굉장히 허무하더라고요. 자, 근데 어쨌건 요 서양음악사 심화, 교육론 심화, 국악 심화 이렇게 하게 되면 각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크게 동그라미 했던 것들의 중간중간을 다 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다시 교과서로 정리하는 게 이때는 서양음악 중심의 교과서 내용을 교과서반에서 분석을 해드리고요. 교과서 여기서는 국악. 그러면 5, 6월 달에는 서양음악과 국악을 같이 하는데 국악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고 서양음악사는 보통 저 들배로 수업해 왔거든요. 올해도 들배로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밖에 그라우트하고 두길하고에 있는 거 악곡 분석은 다 그때 같이 해드려요. 그래서 이제 빠지는 내용 없이 하는데 텍스트가 많아지면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일 텍스트가 작은 걸로 일단 뽑아서 하느라고 들배로 하고요. 교육론 심화는 선생님들 제일 많이 보는 책 뭐예요? 음악교육의 기초하고 음악교육학 총론. 요 두 텍스트를 다 같이 해드려요. 그러니까 사실 요때 1, 2월에서 교육론에 대한 내용을 2, 3주밖에 못해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밖에 못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논술을 써보는 거 중심으로 하는 수업이 요 3, 4월 수업이고요. 3, 4월 심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때는 항상 논술을 하고요. 첨삭을 해드려요. 그 다음에 서양음악사도 작년에는 너무 어렵게 나와서 근데 올해는 조금 뭐 쉽게 나오긴 했는데 매년 그런 건 아니어서 그냥 작년을 스탠다드로 생각하고 진도를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서양음악을 정리를 하면서 이때도 논술을 해요. 이때도 논술을 해요. 심화 수업은 다 논술 중심이에요. 논술이 10점짜리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10점짜리 문항은 거의 심화 수업에서 다 커버가 돼요. 그리고 기입형 문항은 거의 어디서 커버가 되냐면 교과서반에서 다 커버가 돼요. 자, 교과서를
여러분들이 한 권씩 따로따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아까 처음에 평가 영역 분류표 보셨잖아요. 요 평가 영역의 분류표대로 모든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다 모아서 다시 분류해서 편집해서 책을 만들었어요. 한 이 정도 돼요. 두께가. 요만한 거 3권. 한 요 정도 되는 두께로 3권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책을 다시 낼 거예요. 2009 교과서만 가지고. 그동안에 2007 교과서가 들어가서 좀 더 내용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만한 게 5권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2007 교과서가 빠져요. 이제 교육과정에서 이제 다 2009만 하거든요. 그래서 2009 교과서로 모으면 좀 양이 작아질 거예요. 그래서 서양음악 파트, 국악 파트, 그다음에 세계음악이랑 대중음악 파트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그 나눈 내용을 국악 개론별로, 그다음에 뭐 정악별로, 민속악별로 해서 이제 다 분류를 해서 만약에 가곡을 딱 찾으면 가곡에 대해서 다룬 모든 교과서의 종류가 다 거기에 나와 있게. 그러면은 이제 영역 분류표대로 공부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분류해서 공부하는 게 교과서 분석이고요. 그렇게 되면 보세요. 아까 국악에 대해서 했을 때 여기에서 한 번, 그 다음에 여기에서 2번, 그 다음에 여기에서 3번. 상반기에 같은 내용을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섹션별 문제 풀이해서 한 번. 그럼 4번이 되죠. 그러니까 상반기에 국악을 4번을 다른 텍스트로 보게 돼요. 근데 문제는 다 이 평가 영역 분류표대로 모아놓은 상태로 보기 때문에 그 책의 안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서양음악도 마찬가지. 기본에서 한 번,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서 한 번, 그 다음에 서양음악 교과서 중심으로 한 번, 심화해서 한 번. 이렇게 해서 4번을 보게 돼요. 저기도 마찬가지. 그건 3번이네요. 교육론은 3번. 기본서에서 1, 2월에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서 한 번 보고, 여기 심화해서 한 번 보고. 그러면 내용학은 4번씩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교육론은 3번을 보게 돼요. 그런 다음에 문제풀이에서는 요거를 다 봐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모의고사에서 또 한 번 봐요. 한 번. 결국 같은 내용을 수업에서만 5번을 반복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매번 문제를 다 모의 테스트를 봐요. 했던 수업에 대한 내용은 아주 꼼꼼하게 모의 테스트를 봐요. 그러면 같은 내용을 5번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문제풀이랑 모의고사는 적용 문제 중심이고 앞에 상반기의 내용은 논술 빼고는 나머지는 굉장히 그 내용이 기본적으로 숙지됐는가를 중심으로 테스트를 해드려요. 그렇게 해서 반복을 5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문제풀이를 4번을 반복하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들 선에서. 저는 이제 한 번 수업을 하지만 그렇게 되면 5번에다 다시 3번을 더하면 8번 정도를 보게 돼요. 같은 내용을. 이 정도 되면 인출이 돼요. 이 정도 돼야 인출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6, 7번 이상은 봐야 다 지나가는 똑같은 내용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전격정지도 계속 보겠죠. 복습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영역표 분류표 체계대로 봐요. 아, 그래 마인드맵 수업도 하나 열어드려요. 마인드맵은 최종 다 정리하는 수업인데 맵을 다 그냥 드려요. 그래서 이제 그 맵은 상반기에도 좀 드리고 하반기에는 아예 수업을 모의고사 할 때 보통 마인드맵 수업을 열어드리면 그거에서 전체적으로 그림이 이제 구조가 머릿속에 웬만큼 있을 때 맵이 들어오거든요. 처음부터 맵을 넣으려고 하면 이게 잘 자리가 안 잡히는데 막 설명을 다 해놓은 다음에 맵으로 딱 마지막 정리가 되게 그렇게 하면 적어도 9번, 10번까지 이제 보게 돼요. 똑같은 내용을. 자, 여기까지 하면 시험 보러 가서 거의 한 올해 같은 문제는 거의 선생님들이 모르는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화성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푸는데 개인 차이가 되게 많잖아요. 이번 올해 후가 분석하는 문제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 말고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똑같은 문제일 수가 없잖아요. 그냥 분석은 다 해봤어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적용을 해서 푸는 문제 말고는 올해 제가 생각하기에 한문항, 서술형 문항에서 한 1점 정도 100점 되는
부분 말고는 다 했어요. 다 이 모의 테스트에서 다 했어요. 문제풀이랑 모의고사까지 다 하면 문제에서 안 다룬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올해 요번 주 요거 같이 정리해 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그 수업 시련 계속 하루에 한 12시간 정도 이렇게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미루려고 했는데 그래도 빨리 해드려야 그 열흘 정도를 이제 뭔가 워밍업을 하면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일단은 제가 나중에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올해 문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되게 어려운 길이에요. 1년은 그냥 여러분들 고3 때보다 조금 더 고3 때 좀 열심히 하셨던 분들도 고3 때만큼보다 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 생각을 갖고 근데 전혀 안 되는 내용 아니에요. 그냥 좀 양이 많다 뿐이지 그 정도 시간을 들이면 이게 결국엔 다 반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게 서서히 이렇게 구름이 걷혀요. 서서히.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냥 시간으로 승부하셔야 돼요. 시간을 절대 시간을 많이 들여서 아 외우자. 그리고 이제 모의 테스트 한번 봐보자. 그럼 이제 보고 석차를 다 내드려요. 석차 내지는 점수를 다 내드리거든요. 그러고 모의 테스트를 보면 이제 각자 채점할 수 있게 답을 드려요. 그러면 모의 테스트 리플을 달게 해요. 그러면 뭐 1회 모의 테스트 이제 130점 만점에 120점 이렇게 써요. 선생님들이 다 써줘요. 그러면 제가 그걸 다시 한번 통계를 쫙 내서 그 다 비밀 글이고요. 거기다가 뭐 100명 중에 2등 하셨습니다. 뭐 100명 중에 99등 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써드려요. 그러면 그게 이제 평균은 몇 점 나왔고, 그러니까 똑같은 부분을 공부를 해서 거기에서 본인이 얼만큼 정도 했다라는 거를 매번 체크를 하는 시스템으로 상반기는 계속 가요. 그렇게 하면 약간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으니까 아 내가 좀 잘하고 있구나 내지는 요번 주는 완전 망했구나 다음 주는 확 해야지. 근데 그게 가능한 게 한 주에 못할 분량을 절대로 나가지 않거든요. 시간만 들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만한 내용도 사실 그닥 많지 않고 가끔 이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한 번 수업으로 이해가 잘 안 되면 이제 그렇게 항상 하는 부분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은 다시 설명해 드려요. 또 하고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져서 이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상향 조정, 그러니까 문제의 수준은 굉장히 많이 상향 조정됐지만 선생님들의 노력도 거기에 맞춰서 상향 조정됐어요. 예전보다는 훨씬 더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이만큼 해서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한번 작년에 모의 테스트 내신 분들이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았는지 한번 저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데이터를 한번 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상반기에 열심히 한 것과 결과의 어떤 그 상관관계를 제가 되게 궁금해서 작년부터 이제 리플을 달게 했거든요. 이렇게 남아야지 그걸 데이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근데 본인이 참여를 안 하시면 그냥 안 해도 누가 뭐라고는 안 해요. 제가 뭐 왜 전화해가지고 왜 리플 안 다세요? 막 이렇게는 안 해요. 근데 그동안에 합격 특강이나 합격 수기를 보면 모의 테스트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라는 말씀 되게 많이 하시고요. 그냥 매주 그것만 열심히 하세요. 그만큼만 보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반복은 되니까 결국 나중에 가서는 다 돼요. 그러니까 그 되게 우수한 성적으로 초수분들인데 수석하고 막 그러신 분들 계세요. 그전 연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올해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지만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과 재작년. 제가 근데 그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뭐가 제일 유효한 그 많이 도움이 됐냐고 다들 물어보면 모의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것만큼은 내가 성실함의 어떤 척도로 생각을 하고 한 번도 안 빼놓고 다 리플 달겠다. 좀 못해도 그렇게 해서 하신 분들은 놓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놓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스테디하게 쭉 가는 거. 그래서 그거를 잘 유지를 하시면서 평정심을 잃지 말고 이게 좀 슬럼프가 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본인의 성격에 맞는 방법으로 극복을 하세요. 스터디를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고요. 상반기에는 스터디를 되게 권해드려요. 그래서 1, 2월에 이제 수업 오픈을 하면 희망자들을 다 해서 제가 다 짜드리거든요. 그리고 네, 그 스터디 팀이 1년 쭉 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인강으로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7월부터는 팀을 짜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되게 힘들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작년에 합격하셨던 선생님들이, 인강 들으셨던 선생님들은 제일 도움 많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문제풀이 반 때부터는 인강 선생님들 스터디 팀을 짜드리고 저랑 따로 만나서 이제 직강보다는 인강이 이렇게 피드백하기가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예 스터디 시간을 정해서 밤에 이렇게 뭐죠? 그 대화방 그걸 해가지고 하면 이제 올해는 한 100명 정도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문풀반 때. 그러면 이제 한 6명 정도씩 팀을 다 짜드려요. 그럼 그분들끼리 먼저 그 문제풀이 했던 그 섹션에서 해결이 안 된 거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웬만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교원 선생님이 한 번 더 질문을 올리면 또 한 번 또 이제 궁금한 것들 중에서 조교원 선생님들 선에서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거를 좀 답글을 달아드리고 그러고 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설명이 더 필요한 문제들이 쫙 뭐 이렇게 뽑혀요. 그러면 이제 그걸 제가 다 같이 이제 시간 정해가지고 그때 모여서 막 채팅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인강으로 뭔가 답답했던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건 제일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직강은 사실 언제든지 그냥 와서 질문해도 되고 스터디도 항상 거의 운영을 해요. 상반기는 항상 스터디를 하니까 그 안에서 잘하시는 선생님들이 웬만큼 다 답변을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안 되면 저한테 같이 가지고 오시면 제가 다시 설명해드리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암기가 안 되는 게 결국엔 문제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실 수 있으시면 그 가는 길은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합격 설명회라고 얘기에는 그렇게 이제 제 타이틀을 붙여서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다들 어떤 거를 시험 보나요?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딱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답변을 개인적으로 드린다면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서 그거를 다 일일이 다 여러 선생님들한테 다 한꺼번에 할 수 없어서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렇게 얘기 이제 드린 거에서 더 궁금한 것들이 개인적으로 있으신 분들은 아까 이제 상담 조금 이따가 제가 보고 시간 다시 한번 조정해 드릴게요. 그래서 저랑 만나고 그 다음에 1, 2월에 다시 한번 상담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사실은 저한테는 너무 제일 바쁜 시즌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수업 실현은 그냥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거를 온 땅 다 개인적으로 다 봐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직강을 거의 120명에서 그냥 컷을 했어요. 근데도 그러니까 그분들이 계속 수업하는 거를 하루 종일 봐야 돼요. 그래서 그저께는 그 농부가를 하라고 했는데 집에 갔는데 잠을 자려고 하는데 농부가가 머리를 떠나질 않아요. 그 장단이. 그래서 막 이게 꿈이야 뭐 그 눈을 떠도 농부가 눈을 감아도 농부가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 수업 실현까지가 끝나야 제가 이제 그 전년도가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설명회는 선생님들이 뭔가 조금 미리 듣고 빨리 계획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오늘은 토요일로 그냥 날 잡아가지고 상담을 받은 거고 본격적으로 이제 1, 2월 시작이 9월에 아니 1월 9일 금요일 매주 수업은 저는 금요일에 해요. 그 제가 계속 토요일에 하다가요 저희 꼬마가 우울증 걸릴 것 같아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인데 왜 나는 토요일에 엄마랑 놀 수가 없어요. 막 이제 그 항상 다른 친구들 다 놀러 가잖아요. 토요일에 수업 안 하니까. 그래서 3학년 때까지는 제가 그냥 토요일에 수업을 하다가 이제 그 전년도 바뀌면서 과감하게 금요일로 하겠다고 못 바꾸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토요일에 만약에 들으셔야 되는 분들은 인강으로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항상 금요일이에요. 올해는 그러니까 메인 수업은 항상 금요일에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2월 달에
그러니까 2월에 국악 심화를 시작하는 건 제가 1월까지는 거의 그 전년도 선생님들 끝까지 이제 받으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끝나고 나서 이제 두 번 수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시간이 2월이더라고요. 그래서 2월에 이제 국악 심화를 하는데 제가 분명히 수요일 날에 한 것 같은데 작년 그거 데이터를 봤더니 목요일 날로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저기 뭐죠? 확정을 해가지고 수요일이 나요? 목요일에 나요? 만약에 두 번 수업 한다면? 목요일이 나요? 붙이는 게 나요? 어때요? 수요일? 다시 수요일. 선생님들의 의견을 그래도 좀 반영하겠습니다. 목요일. 드세요. 둘 중에 하나는 드세요. 혹시 이제 네, 제가 아직 못 정했는데 제가 수요일 한 거, 작년에 수요일 한 거 같은데 아무튼 데이터로 봤을 때는 목요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은 항상 이제 또 학교 수업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화, 수, 금 아니면 화, 목, 금 이렇게 이제 수업을 그러니까 사실 이 수업들이 굉장히 수업 준비가 많은 수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수업 날짜를 사실 항상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어쨌건 보통 그 교과서 반하고 국악 심화 수업은 제가 요일만 아직 컨펌을 안 했지만 보통 1시나 2시에 시작해요. 1시에 시작을 하면 시험을 보고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은. 그래서 지금 뭐죠? 우리 실기 선생님도 잠깐도 짬이 없어요. 지금 뭐죠? 실기 봐주시느라고. 그래서 저랑 시간을 전화로 맞춰볼 시간도 없어가지고 어제 새벽 1시 반에 전화를 하다가 안 되겠다. 다음 주에 조금 이제 저기를 정하자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기 선생님 수업은 보통 화요일이죠. 예, 요일은 꼭 알려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일단 메인 수업이 금요일, 그 다음에 수요일인지 목요일인지만 제가 카페에다가 이제 다시 최종 공지를 해드리는데 그 수업은 보통은 1시에 시작해서 7시나 6시 반? 뭐 그 정도 끝나는 걸로 보통 해요. 국악 심화 수업하고 교과서 수업하고 왜 두 개씩 하는 수업 있잖아요. 요때 요거 그리고 얘네들은 보통은 6주 수업으로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금요일이 아닌 다른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 1시부터 시험을 보고 2시부터 수업 시작해서 7시 전에는 끝내드려야죠. 저녁 먹어야 되니까. 네, 보통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으니까 그렇게 시간 잡는 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선생님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강으로 들어야 될까요? 뭐 직강으로 들어야 될까요?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그건 정말 본인의 상황에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강, 직강의 차이가 없게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선생님들이 일단 집중도는 직강이 높다고 하세요. 그거는 그러니까 직강으로 나오실 수 있는 시간적인 어떤 그런 게 여력이 되신다면 직강을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고 시간 배분을 좀 나름 하셔서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일하시거나 그럴 경우에도 인강과 직강을 뭐 직강만 해드리고 인강은 안 해드리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는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같이 진행하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인강은 스테디하게 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건 아셔야 돼요. 그리고 모의 테스트를 정말 시험처럼 보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직강은 항상 시험처럼 보거든요. 늘 시험 분위기예요. 매 수업이. 그러니까 그런 긴장도를 유지하기에는 직강이 이제 유리하고 정말 의지력이 확실하시고 그리고 이제 너무 먼 경우 뭐 의지와 상관없이 너무 먼데 체력적으로 너무 무리하는 건 저는 좀 그다지 권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이 받쳐줘야지 공부를 해요. 이게 뭐 정신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그리고 잠도 저는 줄이라고도 안 해요. 이게 가만히 앉아있는데 이러고 앉아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2시간을 하더라도 가장 맑은 정신으로 공부할 수 있게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뭐 잠은 저는 8시간 안 자면 그냥 해롱해롱이에요 하면 8시간이고 9시간이고 다 주무시고 남은 시간은 딴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막 처음부터
무리하게 계획 짜지 마세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6시 반까지 뭐 하고 막 이렇게 짜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제가 이제 나중에 상담을 해드릴 때 대략적인 선생님들의 그 스케줄이 스테디한 게 제일 중요하니까 공부할 장소와 시간은 대략 정해 놓으세요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독서실도 좋고 학교 도서관도 좋고 뭐 여기 자습실도 좋고 뭐 여러 이제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늘 가면 마음 편하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곳을 빨리 정하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집에서 하시는 게 편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잠의 유혹 뭐 이런 거 별로 뭐 먹는 거에 유혹 막 이런 게 많잖아요, 집에서는. 근데 그런 거 별로 개의치 않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정답이 하나도 없어요. 인강이냐 직강이냐도 없고 어디가 가장 공부가 잘 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밤에 하는 거 새벽형 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권하기로는 시험이 아침 일찍 보니까 예, 조금 더 이렇게 규칙적으로 어떤 분은 이제 낮밤이 확 바뀌어 버리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그건 그닥 권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수업 와서 많이 졸거든요. 밤에 너무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밤 막 4시, 5시까지 하고 와서 여기서 졸면 뭐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 시간이 의미 없이 지나가게 되니까 그렇지 않게 가장 뭐죠? 할 만한 정도의 스케줄링을 해 놓으시고 서서히 이제 그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방식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는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아요. 요일하고 시간하고 뭐 이제 이런 더 구체적인 데이터에 대한 거는 다음 주에 그 카페와 그다음에 학원 홈페이지랑 뭐 이런 거에다가 다 이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2015년 대비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